반갑습니다. 저는 민간조사 도감청 탐색실무를 맡은 경찰학 박사 윤상건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 감청, 즉 도청이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를 우리는 일명 도청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온 지난날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도청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많이 미쳐왔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도청으로 피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청으로 부와 권력을 함께 잡은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도청을 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자들이 작고 숨기기에 편리하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최첨단화된 도청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러한 도청 기구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은 정보전쟁을 시험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시대에 들어와 동서 간의 냉전은 지속되고 지루하게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였으며 정보 입수를 위하여 많은 첩보 장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감청이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의 7항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저는 약칭으로 통비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에서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부호, 영상을 청취, 듣고 공득, 득하여 그 내용을 지득, 알고 또는 체록하거나 녹음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불문하고 자국의 보호를 위한 수많은 나라들의 도청과 감청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란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전파에 민감한 상태에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왕래하는 기업이나 관광객, 민간인 등의 소지품에서 라디오나 무전기 등 통신기기 반입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5년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흥신소, 이른바 심부름센터에서 일기 시작한 불법 도청기의 사용은 개인과 사회, 기업과 가정 등의 막대한 파장을 몰고 왔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되기도 하였으며 기업의 모든 비밀을 빼나가는 역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청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면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 소형화되고 작고 첨단화되고 최첨단화된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술과 연구 결과 등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하여
막대한 비용과 인력 투자가 절실하며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통신 보안의 중요성으로서는 정보전 첫 버전에서는 통신 보안이 가장 중요시 된다 할 것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통신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점에서 통신 보안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 보안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보안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수단, 즉 통신수단은 유선, 무선전화, 차량전화, 휴대전화, 전신, 텔렉스, 팩시밀리, PC통신 등에 의한 통화 내용이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될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의 뉴스를 복사를 하나 해온 게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휴대전화 도청 및 감청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를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낮은 보안의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기밀 문서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휴대전화 도감청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 내용이 유출될 경우에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 도청이 위험한 이유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다. 휴대전화 도감청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안사고 특성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논제로서는 휴대전화 도청 장비 누구나 싸게 구한다입니다. 휴대전화 도감청이 CIA, FBI, 국가정보원과 같이 국가첩보기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는 그랬다. 도감청 장비를 아무나 쉽게 구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억대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크게 변했다. 해커들은 가짜 기지국 장비를 주로 활용한다. IMSI 캐쳐라고 불리는 이 장비는 가까운 반경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과 실제 기지국 사이의 연결을 가로채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FBI가 운용한 스팅레이가 바로 대표적인 IMSI 캐쳐다. IMSI란 전 세계 모든 휴대전화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자를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보안의 목적으로서는 국가 기밀과 산업정보 및 개인 비밀의 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통신망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물리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통신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통신 보안 의식의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밀,
산업정보 및 개인 비밀의 통화는 최소화해야 한다. 도청이 쉬운 통신수단은 가능한 한 이용을 억제해야 하며 부득이 이용할 때는 꼭 필요한 내용만을 통화하도록 하여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기밀 및 산업 정보를 수집하려는 상대는 우리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여 통신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최근의 뉴스를 예를 든다면 통신보안 및 정보보안의 지원을 위하여는 크립토건 기주국을 통하지 않은 암호화된 P2P 방식을 통하여 가짜 기지국을 통한 도감청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블랙폰의 대항마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안 솔루션으로는 크립톡이 있다. 블랙폰이 디바이스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면 크립톡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통화 및 메시지 도감청을 회피하고 있다. 헝가리 출신의 두 개발자가 만든 크립톡은 P2P 방식의 암호화 데이터 통신을 통해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신자와 수신자만 공유할 수 있는 암호화 코드를 사용해 설령 누군가 통신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해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크립톡의 보안 기술이다. 크립톡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도감청을 크게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애플 아이폰만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내 정식 판매를 담당한 크립톡 코리아 측은 이르면 오는 8월 안드로이드 OS용 앱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정식 판매 이전에도 이미 80여 명의 가량의 사용자가 있을 정도로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한 국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도청당한 정보의 분석이 지연되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입수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분석을 해독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통신보안 자재나 통신보안 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신보안의 준수사항, 뿌른 통신에 관한 사항, 군사, 경찰 비밀사항, 국가외교의 비밀사항, 국가행정의 비밀사항, 정보 첩보의 사항, 보안자재 및 비밀통신 재원에 관한 사항, 국가산업정보의 사항, 기업 내 신기술, 기업, 영업,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감청, 즉 도청에서 탐색 준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은 원하는 탐색을 선택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탐색으로서는 멀리 있는 모든 전화기와 검사를 위한 전기판로, 전류의 흐름을 테스트하고 모든 전화라인과 의심되는 전선이나 스피커 시스템의 전선은 있는지 등을 천장과 벽면 등의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은 원하는 탐색을 선택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인 탐색팀, 즉 불법 도감청 탐지 업체와 계약을 하였을 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색 일정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가능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탐색 일정에 대하여 모든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탐색을 하는 사실을 스파이가 알게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며, 불시에 탐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탐색을 실행하는 사실을 잘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은 원하는 탐색을 선택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내부 도청기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이 정기적으로 탐색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도청기의 위험으로부터 크게 줄일 수가 있다. 특히 회사 같은 곳에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한 회의 시작 전과 후에는 간단한 탐색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탐색을 위한 계획으로서 사용자가 처한 장소가 관찰되고 있을 때 사용자는 누군가에 의해 도청되고 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탐색팀은 드물게 도청기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도청기를 찾아내었을 때 때로는 찾아낸 사람들의 심리가 가슴이 두근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탐지 업체는 도청기구를 찾아냈다는 확인까지만 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이 도청기를 설치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고소를 하세요? 고발을 하세요? 라는 등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도청기구를 찾아내는 그 선까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청이 되고 있던 증거를 찾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청하고 있는 사람이 탐색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탐색팀은 아마 어떤 도청기도 찾아낼 수 없겠지만 도청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탐색을 도청기를 탐지하고 있을 때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스파이들은 물론 도청기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또한 탐색팀이 가고 없을 때는 또다시 도청기는 돌아간다. 즉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탐색의 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 일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경우, 만약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 일정을 많이 알고 있다면 절대 도청을 하지 아니하겠죠. 두 번째로 탐색 내용을 도청되고 있는 전화기로 대화할 경우에 전화기에 이미 도청기가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청되고 있는 도청기가 활성화된 돌아가고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다 도청될 수 있겠죠. 탐색 내용이 회사의 일정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정표에 뭐월 뭐일날 몇 시에 탐색팀이 온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탐색은 실패한다고 볼 것입니다. 탐색 내용에 대해 도청되고 있는 전화기로 대화할 경우,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팀이 도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탐색이 이루어진 몇 시간 후에 도청 장치가 업무 시간 동안만 활성화되는 경우, 탐색 장비가 고장난 장비이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경우, 즉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등록된 업체가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탐지를 한다면 이상이 없겠죠.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같은 데서 의뢰를 하여 탐지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도청기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모든 고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즉 쇼핑몰이나 전자상가 등에서 1, 2만 원짜리의 저가 장비의 탐지 장비를 샀을 때 과연 고가의 도청 장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까 싶습니다. 탐색팀이 부주의하거나 숙련되지 못하는 경우, 탐색이 회의 전에 실행되었지만 회의실 안의 누군가가 몸 안에 도청기구나 테이프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 탐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도청기가 있나 없나 등을 탐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탐지하고 난 이후에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몸 안에 도청기구를 들고 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대의 장비는 아주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은 24시간 계속하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청기구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들어온다면 이러한 기구들은 도청 장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계속하여 발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탐색 일정, 모든 전화기나 목표된 환경의 건물 내에서 탐색에 대해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탐색 내용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탐색이 계획되어 있을 때 계약자는 탐색할 지역 밖의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색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격, 능력, 그리고 계약한 개인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탐색 시간으로서는 가능하다면 탐색은 회의실, 업무 시간 동안에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청이 더 잘 활성화될 것 같을 때 사무실을 탐색해야 한다는 말은 도청을 많이 할 수 있을 그 시간대에 사무실에 도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과 방안은 탐색을 저녁이나 주말에 탐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고 드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탐지를 하고 있으면 그러한 직원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파이 역시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탐색은 저녁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하다. 탐색은 탐색팀과 접촉 후에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탐색팀이 도착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누군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탐색팀이 도착했을 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계획된 탐색을 대해 직원들이 알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환경 설정으로는 회의가 있을 것 같을 때는 재빠르게 모든 장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몇몇 무선 장치는 무선으로 제어되기 때문입니다. 도청하는 사람은 회의가 외부 중력들이 참석하는 경우다, 매우 중요한 회의다 라고 광고된 경우 도청의 수준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즉 도청을 더 많이 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모든 사무실 비품은 숨겨져 있는 도청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꺼져가 아니고 켜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커피포트도 켜져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켜져 있어야 되고 조명도 켜져 있어야 되고 복사기도 켜져 있고 팩스도 켜져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탐색이 일반적인 업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탐색 직원은 보통 고용인
사업 동료로 가정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탐지를 나갔을 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탐지하러 온 사람은 양복을 입고 왔다. 누군가는 특이하게 볼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모든 분들이 양복을 입고 있는데 탐지팀은 작업복을 입고 갔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즉 조화를 이루면서 탐지를 해야 된다. 또한 탐색 장비는 쉽게 운반하고 은닉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화는 전화기의 뒷면 수화기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화기를 분해한 흔적을 찾아내고, 전화 단자함은 전화 도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건 장치, 즉 자물쇠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시로 스티커의 훼손 상태를 점검하고 단자함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기 코드는 불필요하게 많이 연결된 기기는 플러그를 제거하고 자신의 콘센트의 개방, 훼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시로 훼손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구 및 소지품은 손이 잘 닿지 않는 책상의 뒷면, 안쪽, 가구의 윗부분 등 수시로 청소하며 불필요한 것과 처음 보는 것을 분리해서 체크해야 하며, 본인이 평소에도 사용하지 않던 계산기나 전기 어댑터, 볼펜, 화분 등이 자리가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눈여겨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대폰이나 녹음기, 기타 계산기 등의 전자기기는 처음 보는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켠 상태가 아니라 끈 상태로 해서 한쪽 서랍에 넣어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러한 휴대폰이나 녹음기에서 전자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막아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청이 되기 쉬운 경우에는 상대 회사의 정보를 빼내어 파는 산업 스파이, 기업의 비밀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려는 자, 소송 경쟁관계, 신제품 연구, 학위 논문, 디자인, 법률 관련 사무소, 불륜관계가 있을 때, 의처증, 어부증이 있을 때, 도청으로 폰뱅킹을 이용한 돈 가로채기, 정부의 입찰 정보를 빼내고자 할 때, 도청, 몰래카메라 간음증이 있는 자, 기타, 분규 쟁의 중일 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 자료를 빼와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매스컴에 나온 도청 사건을 한번 열거해 본다면, 첫 번째로 1992년 부산 초음복국집 사건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해 12월 11일 오후 7시쯤에 부산시 대연동에 위치한 초음복국집에 약 10에서 14명의 사람들이 지하 식당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모두 영도다리에가 빠져 죽어야 한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과 박영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 공안 및 힘있는 대표적인 기관장들이 모여 대선 전략을 모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방 환풍기 근처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정주영 후보 측이 전직 국정원 요원의 도움으로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2008년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장에서 1,580억 원대의 국책건설 사업 입찰평가 선정작업 및 제2단계 울산 신항만 북방파제 입찰평가위원을 뽑기 위한 회의장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실을 점검하다가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소형 도청기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손가락 2개가 아니고 손톱 크기만한 도청기도 있습니다.
도청을 의심해 보는 사항으로서는 당신의 비밀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비밀 해당과 입찰 비밀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았을 때, 타인이 알아서는 안 되는 당신의 행동을 그들이 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전화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전화통화 시에 전파장애 칙칙 이라는 이상한 예감,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전화벨이 울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희미한 소리나 잡음이 날 때, 라디오를 들을 때 갑자기 이상한 방해를 받을 때, 잘 나오던 텔레비전이 갑자기 이상한 전파 방해를 받을 때, 주거 침입의 피해자가 되었는데도 그러나 빼앗긴 것이, 즉 절취해간 물건이 없을 때, 벽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낄 때, 벽에서 동전 크기의 탈색 흔적이 나타날 때, 벽의 시멘트 부스러기가 바닥에서 발견될 때, 천정, 타일, 작은 모래 조각 등이 바닥에서 발견될 때, 과거에는 주로 벽면을 이용하여 이러한 부스러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도청 장비들은 모두 무선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천정 타일, 작은 모래 조각 등이 바닥에서 발견될 때, 집이나 사무실 주위에 사람들이 당신 쪽을 바라보며 서성이고 있을 때, 부르지도 않은 AS 요원을 사칭한 자들이 다녀갔을 때, 물론 여기서 AS 요원뿐만 아니고 부르지도 않은 음식점 종업원들이 다녀갔을 때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창문 너머 차량이 장시간 주정차되고 운전자가 안에 있을 때, 문 열쇠가 갑자기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가구들이 아주 조금 움직여진 느낌을 받았을 때, 집, 사무실을 비운 뒤 누군가가 뒤진 느낌이 있지만 잊어버린 것이 없을 때, 도청 예방 10계명으로서는 첫째, 무슨 전화로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제를 막기 위한 휴대폰 전화는 가급적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고 분실이나 도난 즉시 전화회사로 연락해야 합니다. 왜 가급적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라는 것은 그 순간을 빌려가 가지고 친구 찾기 등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전화가 왔거나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가 먼저 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느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전화가 왔을 때 이 전화를 상대방이 끊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전화기를 들었을 때 아직까지도 그 상대방과 연결된 것을 한두 번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가 먼저 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작스레 텔레비전 화면이 흔들리거나 화면에 가로줄이 생길 경우 집이 근처나 콘센트 안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텔 객실 전화는 중요한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호텔 객실은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의 전화망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청하기가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자택이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온 경우 1분이라도 혼자 있게 하지 않아야 된다. 도청기 설치는 10분이면 충분하다. 테이블 및 소파 및 등 이랬는데, 지금은 10초가 아니고 1초라도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도청기는 제조회사도 없고 시리얼 넘버도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1초면 보이지 않는 장롱 위나 어수선한 곳에다가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 던져놓고 간다면 아무도 모릅니다. 도청기는 한번 던져놓고 가면 다시 찾으러 오는 경향이 없다고들 합니다. 일곱 번째, 전기설비나 전화회선 점검이 있을 경우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본인 입회하에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용한 곳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피해야 하며, 아홉 번째, 회의나
중요한 대안은 유리창에 블라인드 혹은 커튼을 치고 대화를 해야 한다. 즉 레이저 도청 방치를 장치하고 유리창에는 진동자를 설치한다. 즉 우리는 한 번씩 지나다 보면 CEO실, 회사의 CEO라든지 중력실 이런 곳을 가만히 보다 보면 유리창에 까맣고 동그란 둥근형 모형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동자입니다. 거기에 전원을 넣었을 때 그 유리에 전파가 들어와서 흔듭니다. 그러니까 즉 밖에서 안으로 도청을 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우리는 유리창에 설치하는 것을 진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잠금 장치를 하라. 자리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다녀간 느낌이 들면 지체 없이 탐색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스피커를 쓰지 않을 때는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 꼭 꺼야 하고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즉 음성 역류를 방지한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음성 역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는 전기선 공간이 있고 물의 배출 공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 들을 수가 있죠. 그것을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통신 보안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가 도청당한 정보의 분석이 지연되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한다. 나 국가 기밀과 산업정보 및 개인 비밀의 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한다. 다 국가 기밀, 산업정보 및 개인 비밀의 통화는 최소화한다. 라 넓은 강당에서의 회의 시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최대화한다. 여러분, 넓은 강당에서 회의 시 무선 마이크 사용을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최대화하게 되면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원거리에 있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 무선 마이크 사용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탐색을 위한 계획에서 탐색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가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 일정에 대하여 모를 경우 나 탐색이 이루어진 몇 시간 후에 도청 장치가 업무 시간 동안만 활성화되는 경우 다 탐색 내용은 회사의 일정표에 표시가 되었을 경우 라 탐색이 회의 전에 실행되었지만 회의실 안의 누군가가 몸 안에 도청기구나 테이프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에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 일정에 대하여 모를 경우가 아니고 알 경우지요. 세 번째 문제는 도청이 의심스러워 탐색을 의뢰하였을 경우 가장 적절한 탐색 시간, 일정 환경은 가 회의가 진행될 때 탐색 직원이 들어와 탐색을 할 때 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모든 기기들을 꺼두고 탐색할 때 다 회의 인원이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휴대폰으로 탐색자를 불러 탐색할 때 라 모든 직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과 방 안을 저녁이나 주말에 탐색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라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가한 시간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간 즉 저녁 또는 주말에 탐색을 하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부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감청 통비법 제2조 27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부호, 영상을 청취, 공덕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으며 계속해서 더욱 소형화,
첨단화된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 정보전 첫 버전에서는 통신 보안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통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신 보안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통신 보안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 수단에 대한 통화 내용이 알아서는 안 될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설될 가능성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이고, 통신 보안의 목적은 국가 기밀 및 산업 정보를 개인 비밀의 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가 기밀, 산업 정보 및 개인 비밀의 통화는 최소화하고 도청당한 정보의 분석이 지연되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탐색을 위한 준비 절차로는 모든 전화기, 검사를 위한 전기판로 전류의 흐름을 테스트하여야 하고, 탐색 일정에 대해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회사 같은 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한 회의 시작 전후에 간단한 탐색이 필요하고, 탐색의 실패 가능성은 도청하는 사람이 탐색 일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경우, 탐색 내용을 도청하고 있는 전화기로 대화하는 경우, 탐색이 이루어진 몇 시간 후 도청 장치가 업무 시간 동안만 활성화되는 경우, 탐색팀이 부지하거나 숙련되지 못한 경우, 탐색 장비가 고장났거나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경우, 회의 전에 탐색해서나 회의실 안에 누군가가 몸 안에 도청기구나 녹음기를 지니고 있는 경우. 탐색 일정으로서는 사람들은 앞으로 있을 탐색 내용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해야 합니다. 또한 탐색 시간은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 동안 실행되어야 하고, 모든 직원들이 드나드는 사무실 방안은 저녁이나 주말에 탐색하는 것이 유리하며, 환경 설정으로서는 모든 사무실의 비품은 숨겨져 있는 도청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켜져 있어야 하고, 탐색 직원은 고용인이나 사업 동료로 가정해서 탐색 장비는 쉽게 운반하고 은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예방 10계명으로는 무선 전화로는 중대한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가급적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전화가 왔거나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가 먼저 끊도록 해야 하고, 갑작스럽게 TV 화면이 흔들리거나 화면에 가로주길이 생길 경우에는 TV 근처나 콘센트 안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을 해야 하며, 호텔, 객실 전화로는 중요한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청기 설치 예방을 위해 자택이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온 경우 단 1분이라도 혼자 있게 하지 않아야 하며, 전기 설비나 전화회선 점검이 있을 경우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본인 입회하에 점검하도록 하며, 조용한 곳에서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회의나 중요한 대화는 유리창에 블라인드 혹은 커튼을 치고 대화하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꼭 잠금장치를 하며, 자리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다녀간 느낌이 들면 지체 없이 탐색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본 강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